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입시 기본편 세 번째로 서울대 26학년도 입시한 자연계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지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과에서 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앞부분은 간략하게 숫자나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연과학대학은 수리과학, 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 천문학은 지역균형은 없고 네, 나머지는 정시에서 지역균형 없고 일반 전형으로만 다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간호대학은 지역균형 일반 전형, 정시 일반 전형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문과에서도 간호대학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간호대학 면접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대학의 광역으로 선발하는 것이 요거는 정시의 지역균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는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전형, 그리고 정시 일반전형으로 전부 다 선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식물생산, 산림, 식품동물생명, 응용생물, 조경지역, 바이오시스템 소재 이렇게는 수시지균, 수시일반 그리고 정시일반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자, 사범대학은 마찬가지 수학교육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육과 이렇게 있고 똑같이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반전형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의료학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과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전형, 정시 일반전형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자, 의예과는 수시 지역균형, 수시 일반전형 그리고 정시 지역균형, 정시 일반전형 이렇게 다 선발을 합니다. 자, 자유전공은 정시 지역균형은 없고요. 자, 첨단융합학부는 또 이렇게 네 가지 전형을 다 선발을 하고 자, 치의학과는 수시 지역균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시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뽑는가 하면 학교에서 2명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명 이내로 추천이니까 1명을 할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지역균형을 안 하는 학교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균형은 졸업 예정자, 즉 고3 졸업하는 학생들만 지역균형을 쓸 수 있습니다. 1단계 3배수로 선발해서 면접은 30%인데 이 면접은 서류 기반입니다. 예.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자, 사범대학은 이 면접에 교직 적성과 인성 면접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최저 기준은 국수 0탐, 탐구 2과목 평균이고요. 그 중에 3개 영역 합이 7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과에서는 문과는 탐구 선택 과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제2외국어 응시 여부 여기에 거의 들어가 있는 건데 이과는 학과별로 좀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있는데 요게 이과에서 보시면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 천문학 그리고 화학부 그리고 공과대학의 기계, 전기, 정보, 에너지, 항공우주 그리고 농생대 요렇게 사범대학 물리화학 생물 그리고 의과대학 요렇게는 자,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과탐에서 원원이나 원투, 투투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데 과목이 물리학, 물리원, 물리투, 화원, 화투 이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수시 지역균형에서도 이건 마찬가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학과들만 이렇게 과목이 물리나 화학 중에 해야 되고 나머지 학과들은 과탐만 응시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의대, 약대, 첨단융합, 치의회 여기는 지정 과목이 없는 거죠. 의예과만 이렇게 지정 과목이 물리화학, 물리화학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은
2배수 선발이고 재시문 면접입니다.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일반 전형은 재시문 면접입니다. 이 면접의 차이가 있고, 자, 면접 비중도 그 1단계 성적 100이고 면접이 100이니까 5대5 비율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5대5에 해당되는 50% 기준, 요걸 이제 100이라고 잡으면 그 면접이 사범대학에서는 면접이 60이고 교직 인성이 40입니다. 예. 이렇게 면접이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제시문이 학과에 따라서 요게 과목이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학으로 면접을 하는 학과들은 수학의 범위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예, 요 공통 수학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범위에서 하는 면접을 서울대에서 출제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문과대학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수학과, 통계학과, 또 산림, 조경지역, 바이오 시스템 소재, 수학교육, 첨단융합, 약학, 여기는 수학 면접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 면접을 보는 과가 있는데, 자, 물리 면접을 보는 과는 당연히 물리학과 또는 천문학, 또 물리교육, 여기는 물리 면접입니다. 자, 화학 면접은 화학부, 화학교육, 그리고 생명 면접은 생명과학부, 식물생산, 생물교육,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면접은 지구환경과학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구환경과학부는 바로 요 아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는 물리화학, 지구과학 중에서 선택해서 면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면접으로 과목이 정해져 있는 데는 지구과학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과 생명, 이 둘 다 면접을 하는 과가 식품동물생명공학, 식품영양, 의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생물화학부는 화학이나 생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수학 인문의 인문학부, 인문학 제시문, 또는 수학 인문의 사회과학 제시문, 또는 수학 인문의 수학 자연 제시문,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인문은 다 들어갑니다. 수학 인문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화학하고 생명 둘 다 면접을 보는 과는 보시면 아주 인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을 두 과목을 다 면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자, 응용생물화학부는 요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인기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화학이나 생명 중 하나만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선호도를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외에 공통 방금 그 과목 이렇게 되는 면접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과에서 별도로 출제를 해서 면접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간호대학은 보면 간호학 관련 자질 적성을 평가한다. 자, 그리고 요거는 30분 내외로 복수의 면접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냥 30분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실이 하나는 아니고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인 거죠. 자, 그다음 수의과 대학은 수의학 전공에 대한 면접이고, 여기는 5개 면접실에서 50분, 딱 10분씩 해서 5개 도는 겁니다. 보통 여기 10분 내외로 하니까 30분 내외면 2개 또는 3개 면접실이 됐겠죠. 4개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할 수 있는 거죠. 자, 의과대학은 그 의학 전공에 필요한 걸 하는데 60분 내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한 5개에서 6개 면접실을 한다고 보시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치의학대학원은 자, 10분씩 4개, 40분 내외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학과별로 그 과에 필요한 전공에 필요한 자질, 적성을 평가하는 형태의 면접. 그래서 복수의 면접실. 그래서 보통 이걸 MMI라고 합니다. 방을 여러 개 돌면서 면접을 여러 번 하는 그런 형태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 합격자 내신을 학과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전부 다 하기는 그래서 일부 학과들, 주요 학과들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 균형이 확실히 평균이 높습니다. 50%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데서 쭉 학과별로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지역 균형이 기본적으로 높고
자, 그 사이에 일반 전형으로 평균치가 높은 학과가 있는데 그게 의예과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으로 1등인 과도 의예과이고 의예과랑 비슷하게 평균이 나오는 데가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정보, 약학 이쪽 지균이 전부 다 높고 뭐 수리과학, 뭐 기계공학 이런 데도 다 내신 평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50%가 주어져 있다고 보면 보통 가장 좋은 내신은 1.0이라고 보면 뭐 1.0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1.0 초반의 내신에서 50%, 70%. 그러면 이제 끄트머리는 요 정도 된 부분에서 뒤로 조금 요 범위까지 보면 한 1.3 정도도 해볼 수 있다. 1.3이면 사실 지균으로 의예과는 사실 쉽지 않은 내신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1.04고 1.1이라고 보면 1.2도 사실 불안한 거죠. 의예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보고 대략적인 상황을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1.0이라고 무조건 붙고 1.1이라고 분리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 내신으로 그냥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서류의 영향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신이 되게 촘촘하게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학과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의예과가 좀 평균적으로 여기 조금 더 밀집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지역균형보다 조금 낮은 편이죠.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물론 의예과는 여기도 이제 그 MMI 면접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반 전형은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 면접의 차이 때문에 학교 수준의 차이 또는 이제 좀 자사고나 뭐 과고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된 형태의 내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은. 그래서 평균치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문과에 비해서는 일반 전형의 내신이 그래도 확실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시의 지역균형은 일단 요과가 몇 개 없습니다. 예. 아까 광역 그리고 약대, 의대, 첨단융합, 치의학과 여기만 정시에서 지역균형이 있는 과인데 이 학교별 2명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졸업생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추천을 하는 거니까 보통 수능 성적 순입니다. 수능 성적 순으로 하는데 그게 재학생을 우선을 주는 학교도 있고 졸업생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수능 성적 순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일반 전형으로 충분히 합격할 것 같으니 구태여 지역균형을 주기보다 그런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유도를 하고 일반으로 쓰면 좀 힘들 것 같은 학생을 지역균형으로 쓰는 경우 그래서 지원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졸업생도 지역균형, 정시 지역균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역균형 교과 평가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단계 선발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수능과 교과 평가를 가지고 더하게 됩니다. 자,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어를 100으로 봤을 때 수학은 120, 탐구는 80입니다. 탐구는 두 과목 표점을 더해서 0.8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는 2등급이면 0.5 감점이고 3등급이면 2점 감점, 4등급이면 4점 감점, 5등급이면 6점 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이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사는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으로 그래서 5등급은 0.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문과로 지원할 때는 제2외국어를 지원한 학생 그러니까 과탐을 했지만 제2외국어까지 응시를 하게 되면 문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문과로 쓰게 되면 제2외국어 똑같이 이제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과에서는 보면 문과랑 좀 다르게 과탐이 이제 2를 한 경우 2 하나를 하게 되면 3점을 환산 점수에서 플러스를 주고 2를 2개 하게 되면 환산 점수에 5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적 환산에서 그 서류 평가에 들어가는 점수가 요 서류 평가는 AA, AB, BB, BC, CC 이렇게 두 명의 평가의 입사관의 평가를 합산해서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 이게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2점, 2점
여기서는 3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삐삐가 제일 좀 많은 것 같지만 일단 A를 하나를 받으면 여기서 2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을 40점 주는데 그 수능 점수는 60점으로 환산을 하고 그 서류 평가를 40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기본 점수 30점을 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플러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점은 40점이지만 AA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A를 하나를 받으면 여기서 점수 차이가 2점씩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가 15점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경우와 15점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이 되는데 내신은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최고 점수는 420점이고 최저 점수가 380점. 서울대 환산 점수인 경우 이렇게 잡으면 40점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그 지원자 전부의 최고점과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이제 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데 계산 방식에 따라 하게 되면 최고점은 60점 만점을 받는 거고, 자, 최저점은 요 60점 만점에서 15점이 감점이 되는 점수가 됩니다. 여기는 이게 40점 차이인데 여기는 이제 60점 환산을 했을 땐 15점 차이 나게끔 요 비율로 줄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점수는 40점이 나지만 실제 6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5점 차이가 요게 보면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끔 들어가는 겁니다. 자, 40점 차이가 났을 때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뭐 소수점까지도 계산이 되고 하니까 실제 딱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 요 정도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5점 차이가 60점 만점에 요 점수 차이가 2점이 조금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점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한 단계 위에 내신을 A를 하나를 받게 되면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점수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산 점수로 5점 차이가 난 게 내신의 A를 하나를 받으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 수능에서 이게 환산 점수 5점이라는 거는 수학 한 문제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이 내신을 A를 받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즉 지역균형에서는 이 내신 영향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 2점씩 주니까, 근데 1단계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실제 내신의 영향력이 정시에서조차 생각보다 크게, 내신이라기보다 서류의 영향력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약간 좀 모자라는 경우도 내신이 괜찮은 학생, 서류 준비를 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으로 도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15점 이하로 줄어드는, 그래서 좀 한 10점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최고 점수와 최저점이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인원이 좀 적은 과 중에 간혹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이 점수 차이를 60점 만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요 차이가 요게 10점밖에 안 벌어진 건데 요 점수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에서도 똑같이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이렇게 10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수능 점수 차이만큼 환산 점수도 똑같이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5점 차이는 그대로 5점이 벌어지니까 내신이 B인 경우에서 제일 높은 AA를 받아도 이게 4점밖에 안 되니까 요 학생은 내신이 아무리 좋게 받아도 이 최고점 학생의 B를 얘를 이길 수는 없어지는 거죠. 즉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수능 영향력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경우는 수능 영향력도 있긴 하지만 그걸 내신으로 꽤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최고점과 최저점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럼 수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그냥 이 점수 차이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1점 차이는 이렇게
하나만 A를 더 받으면 충분히 극복이 되는 거고요. 요게 2점 차이까지도 극복이 되는 거죠. 수능 점수 2점 차이를 내신 A를 하나를 더 받으면 요렇게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되죠. 예. 뭐 B를 받은 학생보다 A를 하나만 받아도 수능 점수 2점 정도는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수능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서류가 좋다 싶으면 지역 균형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자, 1단계를 2배수를 뽑습니다. 지역균형하고 다 차이점이죠. 그리고 수능이 8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교과평가 20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지균보다는 교과평가 기준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수능 영향이 좀 더 큰 전형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 환산 점수는 지균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제2외국어는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 이게 해당이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이걸 80점 만점으로 가기 때문에 20점 이상 벌어지는 경우 계산하는 법, 그리고 20점 미만으로 벌어졌을 때 1단계 2배수를 뽑았을 때 얘기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류 평가는 아까 지균보다 절반밖에 안 들어가니까 20점 만점이니까 15점을 기본 점수를 주고 AA, AB, BB, BC, CC 요 점수 차이가 아까 지균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점씩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숫자 계산이긴 하는데 결론적인 상황만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점수가 410점이고 최저가 380이 되는 1단계 2배수를 뽑았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보통 좀 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30점 차이가 나게 되면 요게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이 80점 만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20점이란 점수 기존 내에서 실제의 점수는 30점이나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20점밖에 차이 안 나게 비율적으로 줄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이 1점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수능 점수 1점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비율로 줄여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1점보다 적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하나만 받아버리면 A를 못 받은 학생을 수능 점수가 환산 점수가 1점이 높아도 얘가 뒤집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즉 내신의 영향력이 수능 영향력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A만 받으면 1점 차이긴 하지만 수능 환산 점수 1점보다 내신 1점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30점 차가 되게 되면. 그런데 이게 20점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점수 그대로 차이를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1점 차이를 내신으로 똑같이 1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수능 영향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전형에서는 20점이라는 차이, 1단계 2배수에서 차이 나는 것에 비해서 20점보다 더 벌어지게 되면 사실 내신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수능을 받은 학생 정시의 서울대 환산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언매는 1등급 컷 131점을 받았고요. 미적은 137점, 100분의 것 99인데 이게 아마 원점수가 96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는 2등급, 그리고 화원은 만점을 받았는데 표점이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투를 했어요. 생투를 해서 1등급 컷을 받았습니다. 67점. 자, 그리고 제2외국어도 응시를 했습니다. 6등급. 그러면 여기 문과로 지원하려고 하면 여기 제2외국어를 응시했기 때문에 문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교차 지원이 되는데 둘 다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감점이 있는 거고 한국사는 3등급을 받아서 한국사는 감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가 일단 국어 100을 기준으로
그대로 가고 수학은 요게 1.1을 곱하고 탐구는 2개를 더해서 0.8을 하면 40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투를 했기 때문에 3점을 더 주는 거죠. 3점. 자,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영어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0.5가 감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과로 교차 지원하게 되면 요거는 없어지고 과탐 2에 대한 가산점은 없어지고 제2외국어 감점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어떻게 보면 5점이 나는 거죠. 6등급을 받았으니까. 제2외국어 1등급이면 이게 감점이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문과로 지원하면 그러면 더 감점이 되니까 사실 유리한 게 없어지니 그냥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환산 점수를 하면 이 친구는 이과로 자연계열로 지원하면 403.5가 되고요.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398.5가 됩니다. 인문계열의 요 점수는 경영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서 아마 될 것 같긴 하지만 불안해질 수 있는 점수인데 403.5면 뭐 화공이나 재료나 기계, 전기정보 이 정도 중에서 특별하게 몰려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만 피하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과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다. 수학이 한 문제 틀린 거고 국어는 1등급 컷에 2 과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2를 안 하면 3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기에는 약간 불안한, 그래서 공대에서 주요과 쓰기는 애매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제2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문과로는 좀 경영 경제를 살짝 피하면 나머지 과는 다 될 수 있는 점수인 거고 경영 경제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대에서 좀 어중간한 과를 가느니 문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경우는 제2외국을 이렇게 응시하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는 조금 더 문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시에서는 복잡한 것들이 좀 더 있고 수시에서도 학과에 따른 면접의 차이, 그 과목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